이어서 주관식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죠. 6월 평가원부터,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11번 문제라, 빈칸 추론입니다. 근데 빈칸 추론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많죠. 수열의 귀납 측정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것도 있긴 한데, 6월, 9월, 모두 다 수원 파트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수열의 귀납 측정기보다는 이렇게 삼각함수의 증명 문제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될 거야. 근데 그렇다고 또 수능에서는 수열의 귀납 측정기를 낼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육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요 닮음 이용하는 거는 혹시 수능에서 이런 빈칸 채우기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닮음 이용해서 문제 풀어나가는 요 풀이법은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긴 합니다. 여기서는 얘만 따라가면 쉽게 답이 나와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있고요. AB와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1대 3이래요. AB와 CD의 길이가 1대 3이래. 근데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걸 L이라고 두고요. 이거를 3L이라고 두자라고 썼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의 길이의 비가 요 길이의 PB, 얘와 얘의 길이의 비가 7대 5대 루트 1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4루트 13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줬습니다. 요 길이는 문제에 줬어요. 4루트 13으로. 그럴 때 삼각형 누구의 BPC의 요 삼각형의 뭐를 구해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 얘 각도를 세타라고 두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바로 누가 나오죠?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라고 주어져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쓸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인으로 바꿀 겁니다. 당연히 이제 바꾸게 될 텐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면 사인 세타는 7분의 몇 나오게 되는 거죠? 49에서 36을 뺍니다. 그럼 49에서 36 빼면 13의 루트니까 얘는 7분의 루트 13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게 사인 세타일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요. 얘가 7대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7K라고 두고요. 얘를 5K라고 둡니다. 7대 5입니다. 그 다음에 A, B, C, D가 1대 3이니까 L 대 3L, L 대 3L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가 닮음이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은 만약에 빈칸 문제가 아니었어.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이 문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지금 BPC와 그 다음에 누가? DAP가 서로 뭐더라? 닮음이래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알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180도라서 요 각도가 X면 요 각도가 X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다 증명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점이면 요게 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닮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세변이란다. 세 각도가 모두 똑같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닮은 비를 쓰겠다는 거야. PB 대 PC, PB 대 PC는 누구 대 PD 대 얘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할선정리라는 걸 써도 됩니다. 할선정리라는 건 여러분들 뭔지 알 거예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할선정리 뭐 할 때 증명할 때 닮음을 가지고 증명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되어 있으니까 PB 대 PC가 7K 대 5K가 7대 3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쓸게요. 따라서 요 가를 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첫 번째 7대 5라고 하는 결과가 PD가 얘예요. 그럼 5K 더하기 3L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5K 더하기 3L 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PA입니다. 그럼 PA는 7K 더하기 L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니까 곱해버리게 되면 25K 더하기 15L이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77에 49K, 그 다음에 더하기 몇입니다? 5L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아니구나. 7L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77에 49, 7L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얘 넘기면 24K고요. 넘기면 8L이 돼요. 따라서 8L이 24K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L이라는 거는 3K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L이 3K여서 가가 3 나오게 돼요. 이거 3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가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의 닮음비가 1대 나래요. 그럼 1대 나라는 건 뭐냐면 L이 3K입니다. 그럼 L이 3K면 여기서 3K 집어넣으면 얘 몇 되는 거죠? 얘 9K가 돼버려요. 그럼 9K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4K가 돼요. 이게 14K입니다. 그러면 요거 7K인데 요게 14K니까 이거 길이의 비가 1대2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1대2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길이의 비가 1대2니까 얘와 얘의 길이의 비도 1대2가 되는 거라서 AD의 길이가 4루트 13이라서 우리는 요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 몇 나오는 거죠? 2루트 1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두 번째 단계라고 할까요? 두 번째 단계 다는 바로 사인 법칙을 쓰겠죠. 그럼 사인 법칙이 어떻게 될까? 사인 세타분의 몇이더라? 2루트 13이 2R 나와버려요. 그쵸? 따라서 2R이라고 하는 외점원의 반지름 길이는 사인 모분의 세타분의 몇이 나옵니다? 2루트 1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2랑 2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결과는 루트 13 될 거고요. 사인은 루트 13분의 몇이 돼버리지? 7 나오는 거라서 얘 7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놈 자체가 7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얘 모두 더하세요가 문제입니다. 그럼 싹 다 더하면 12가 정답이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좀 취약 파트라고 불리우는 수열이란다.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빈칸 추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 수월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21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번입니다. 21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웠습니다. 오답률도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논술적으로 가야 조금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먼저 최고차항기수야 1인 3차 함수야. 제가 이것도 수업할 때 강조했습니다. 뭐죠? 최고차항기수야 1이야 라고 하면 이건 먼저 뭐로 들어가는 거야?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식 세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구하자는 걸 봐봐. F' 10이네. 그럼 F' 10이라는 건 뭘까?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10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함수를 완벽하게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를 딱 보면 이거 뭐야? 이런 문제 한번 여러분들 평가원이 기출해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 딱 보면 뭔가 평균값 정리 같고 막 이런 건데 실제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이름인데 항등식인데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 이거 지금 2차식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로 나눈 거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0이 아닌 모든 실수 왜 0은 빼요? 분모가 있어서 그래요.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이거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을 제외하고 이거는 다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0만 빼버린 거야. 그러면 4차 그래프 얘 2차 그래프, 요 2차 그래프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2차 그래프가 이 2차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요 2차 그래프는 요 4차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둘 다 2차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접근하려고 했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잖아. 뭐라 그랬어? F' 10값 구하라는 얘기는 F'X를 정확하게 찾으라는 거야. 제 fx를 정확하게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등식의 범위로 이 문제가 나와버린다?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우선 식으로 세팅해서 들어간 다음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딱 바라보면 이제
쉽게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나오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는 연립부등식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등식 하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부등식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표현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쪽은 2분의 2분의가 있으니까 이거 뭐 할까? 약분시켜서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쓸까? 어차피 제 계산하면 분수식으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먼저 우선 fx는 최고점의 수리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f'x는 몇 대 버리죠?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를 1번식이라고 쓸게요. 요걸 1번식이라고 쓰고요. 요걸 2번식이라고 씁시다. 그럼 이제 1번식은 뭐냐라고 하면 1번식은 2를 싹 다 곱합시다. 그럼 2 곱해버리게 되면 f'x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결과가 얘는 x분의 몇 대 버리게 되죠? f의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0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고요.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 계산하면 여기다 이제 2x의 제곱 2x 들어가면 2x의 세제곱이니까 8x의 세제곱이야. 근데 x로 나왔으니까 8x의 제곱 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몇 되는 거죠? 4ax 제곱인데 약분시키면 얘는 4ax입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 2bx인데 얘 계산하면 2b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 식을 정리할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데 잘 보세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요놈 요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여기 또 2ax 요거 있네. 그럼 이쪽으로 싹 다 넘길까요? 그럼 넘기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먼저 5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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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넘기면 3x의 제곱이죠. 3x의 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몇 대 버리는 거죠? 요 놈 자체가 2ax 그 다음에 넘기면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넘기면 더하기 몇 대 버립니다. 4가 되고요. 이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판별식으로 문제 풀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판별식 쓰면 범위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야? 부등식의 범위로 나오면 정확한 값을 못 구한다는 게 이 문제 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식입니다. 그럼 2번식은 요 식이야. 그럼 요 식은 이제 2x에서 요 결과에서 2x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2x 집어넣은 거 2x로 나눠버리면 결론은 이거 다 여러분들 f0 빼버리면 c만 사라지거든요. 그럼 2x가 다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그렇잖아. 맞아요? fx 잘 보세요. f에 2x 마이너스 f의 0이라고 하는 결과는 2x를 공통인수로 묶어서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2x에다가 2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몇 되는 거죠? a의 2x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질 거라서 얘 2x로 분모에 약분됩니다. 그러면 요게 그냥 분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분자랑 약분시켰으니까 그냥 요게 좌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좌변식은 그냥 얘 대입하면 4x의 제곱 그 다음에 몇 되는 거죠? 2x 대입하면 2ax 더하기 b가 좌변식이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x의 4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이야. 그럼 또 이 부등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이쪽으로 싹 다 넘겨요. 싹 다 넘겨서 이 4차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 나왔다니까 뭐 하면 돼?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x축 위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범위일 거거든. 되게 복잡해 보여요. 맞아요? 근데 잘 봐봐. 요식하고 요식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미지수 A, B를 갖고 있는 식이 똑같습니다. 2A 플러스 2AX 더하기 B 2AX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에 주어졌던 이 연립부등식, 이 부등식을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기준으로 좌우의 다항함수를 그릴 수 있어. 즉 무슨 얘기냐?
이런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요 놈을 기준으로 넘기면 몇 나오죠? 2ax 더하기 b가 되고요. 얘는 x의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도 2ax 더하기 b가 되고요. 싹 다 넘기면 몇 돼 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런 상상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뭐다? 부등식인데 값을 물어봐. 그럼 A, B를 정확하게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판별식 쓰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문제는 분명히 최대 추수를 물어봤을 거야. 이런 문제들. 근데 여기서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아 이거 정확하게 딱 정해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요걸 보면 요 직선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2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이고요. 얘는 2차 포물선이고 얘는 4차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사이에 요 직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 4차 그래프 어떻게 되죠? x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서 얘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왜곡해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되겠다. 여기에 포물선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씩 이쪽으로 옮겨 올게요. 요거 이쪽으로 옮겨서 보세요. 얘 그래프를 그리면 좀 높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4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게 4차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 미분해서 문제를 구해도 금방 나오지만 이거 뭔지 알 겁니다. 얘 비율각이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2예요. 그럼 이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딱 몇이 나와야 돼? 루트 2가 극소가 되게 하는 결과입니다. 근데 루트 2 대입하면 2가 되고요. 얘 2가 돼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요 결과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뭐야?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죠?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포물선. 그럼 잘 생각해봐. 2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이 이 사이를 지나가야 돼.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곡선보다 위로 올라가는 영역이 생겨? 안 되거든? 그럼 딱 하나밖에 없지. 뭐가 되겠어? 아, 이거겠네. 왜? 얘의 최소, 이거의 최대가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야 딱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는 빵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A는 몇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0 돼야 되고요. A는 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몇 돼야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돼야 이런 상수함수가 나와야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됐네. A, B 값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도함수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X라고 한 결과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다 10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집어넣으면 300에서 누굴 빼죠? 4를 빼면 296이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굉장히 잘 만들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잘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F' 식값의 최대치수를 물어봤어? 라고 얘기하면 요 사이에 그래프가 움직이는 범위가 있겠구나. 근데 F' 식값만 물어봤으니 이거는 딱 값이 정해져 있구나. 저 부등식으로 값을 정한다고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22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번입니다. 요 22번은 뭐 유월평가원에서도 똑같이 지수로그 함수의 해석이 나왔었고요. 같은 어떻게 보면 챕터의 문제죠. 근데 제가 22번은 제가 6평 해설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문제 되게 좋은데 반칙이다. 왜?
자취방정식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대 사관학교 쪽에서는 주로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 형태지만 출제를 했어요. 뭐 이제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되게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만들면서 확실한 변별력을 가져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좌표 설정이거든요. 진짜 별거 없어. 문제 보시면 y는 로그 2 x 그래프예요. 증감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고요. 점 A에서 직선 y =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요. 점 B에서 y는 x에 대해서 이번엔 대칭시킨 점이에요. 그러니까는 A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대칭시킨 겁니다. 이거를 점 Q라고 하지. 그럴 때 내 점 A, B, P,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뭘까요? 직선 AP의 y절편, 직선 AQ의 y절편을 뺀 게 2분의 13이래.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AP의 직선이 BP의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y절편끼리 뺀 게 양수가 나올 테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울기가 7분의 6이래. 이건 잘 모르겠어, 아직.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그래프를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려보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림을 이미 이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텐데 선생님이 처음에 풀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 그렸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로그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A점이 있어 이런 데다가 B점을 잡아서 이제 구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B점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산이니까 계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B점이고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y = x, x 이렇게 지나갑니다. y = x. 뭐야 이거?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y =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B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시킨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요 놈을 Q라고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점 어디에 y =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이거를 P라고 하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자는 건 뭐냐면 A, P, 그 다음에 Q, B의 넓이 구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요 사각형 넓이 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요 사각형 넓이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죠. 그럼 이제 조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방 찾아야 되고 기울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요 A점 좌표를 A, 로그의 2의 A라고 쓸 거고요. B점 좌표를 뭐라고 쓸 거냐면 B, 로그 2의 B라고 쓸 겁니다. 그럼 봐봐. 우리 이제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을 만들어 보면 이 점을 지난 직방이고요.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로그 2의 a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입니다라고 주어질 겁니다. 가로로 묶은 걸 풀어버린 거야. 그럼 얘 넘겨버리게 되면 y는 몇 대 버리죠? 마이너스 x 더하기 a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될 거고요. 얘의 y절편은 a 로그 2a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겠죠.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이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딱 얘랑 만나는 요 좌표가 결과를 따지면 y절편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미 요 직선의 y절편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얘는 뭔지 알 겁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b 로그 2의 b일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 더하기 로그 2의 b에서 로그 2의 a에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로그 2의 b를 빼버린 게 2분의 몇이구나? 13이구나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가조건을 가지고 식으로 만든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a에서 b 빼고요. a에서 b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몇 돼 버리는 거죠? 로그의 2의 a 마이너스 로그의 2의 b가 몇입니다? 2분의 1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조건. 근데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거 나조건이랑 연립하면 다 구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나조건은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몇인 거야? 7분의 6인 겁니다. 그럼 7분의 6이니까 얘는 a 빼기 b분의 몇 되는 거죠? 로그의 2의 a 빼기 로그의 2의 b입니다. 이게 7분의 6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곱해버리게 되면 로그 2a에서 로그의 2의 b를 뺀 게 7분의 6 a 빼기 b야. 그럼 여기 a 빼기 b. 이게 지금 7분의 6 a 빼기 b입니다. 요만큼이 7분의 6 a 빼기 b니까 이거 두 개 이제 계산하면 얘 7분의 6 a 빼기 b, 얘는 7분의 7이니까 7분의 13이겠죠. 따라서 7분의 13에다가 a 빼기 b라고 하는 결과가 몇 나오게 되는 거죠? 2분의 1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약분시켜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a에서 b를 뺀 게 몇 나옵니다? 2분의 7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2분의 7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요 길이가 2분의 7이구나.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7이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 얘가 7분의 6이니까 이건 2분의 6이에요. 2분의 6이니까 이거 3 나옵니다. 이 길이 3이야. 그럼 이 길이가 3이니까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서 우리는 a, b 값을 다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따라서 로그의 2의 a에서 마이너스 로그의 2를 b를 뺀 게 몇 되는 겁니다? 3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뭐 b부터 구할까요? 그럼 얘 넘기면 2분의 7 더하기 b입니다. 그럼 요 놈 자체가 로그의 2의 a인데 이렇게 씁시다. 그럼 a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얘는 b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b가 몇 나옵니다? 3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로그에서의 이제 우리는 뭐는? 뺄셈은 나눗셈일 테니까 로그의 2에다가 얘 나눠버리면 1 플러스 2b분의 7 나올 거고요. 이게 3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넘기면 8 되겠죠. 요 진수가 8 나와야 돼. 1 플러스 2b분의 7이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b가 몇 나오죠? 2분의 1입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b가 2분의 1이니까 넘기면 a는 4입니다. 이랬어요? 첫표 다 구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요거 이제 이렇게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점 좌표는 4,2가 되고요. B점 좌표는 몇 대입니다? 2분의 1, B가 이제 X좌표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주어진 게 B점 좌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말 그대로 얘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이니까 뭐 하겠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울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직방 아니까 이거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요.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여러분들 더해버리면 몇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이 좌표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이 좌표랑 이 좌표 구하면 뭐가 되겠어? 얘 기울기 1이니까 여기 x좌표 이렇게 만들어서 얘 1대1대 루트 2 이용해서 요 x좌표에서 이 x좌표 뺀 거 곱하기 루트 2 배하면 높이 나오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철저하게 해석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안 풀었고 제가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지면 삼각비를 다 준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어? 그 뭐냐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얘 2분의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아까처럼 만들면 1대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y좌표나 x좌표 빼버리게 되면 2분의 3이고요. 거기에다가 루트 2 하면 돼요. 이 길이가 몇 나오더라? 2분의 3 루트 2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니까 아랫변은
이거에서 y좌표 빼면 2분의 3에다가 루트 2 배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 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야.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y = x에 대한 대칭시킨 점을 찍어보면 이 점이 찍힐 거고 얘가 2,4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될 거니?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요 길이가 2니까 1대 1대 루트 2입니다. 2 루트 2거든? 거기에 반이야. 그럼 얘는 루트 2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루트 2입니다. 따라서 아 얘는 몇 나오더라? 루트 2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 선생님 이거 높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높이인데? 그럼 이게 높이를 구하려면 이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누굴 줬어? 여기에 y절편하고 여기에 y절편 이 길이가 2분의 13이래. 그러면 여기서 일로 수선해발을 딱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얘 직각이 될 거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길이가 높이가. 근데 이것도 얘 마이너스 1이고 이거 1이니까 얘 직각삼각형도 뭐가 되죠?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2분의 13을 루트 2분의 1만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얘 높이는 몇이 되더라? 2분의 13에다가 루트 2분의 1만 곱해버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얘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2분의 5가 될 거고요. 얘 계산하면 여기 루트 2랑 여기 루트 2는 약분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몇 대 버리는 거죠? 2분의 13이 주어지는 거라서 얘 8분의 몇 대입니다? 6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3, 5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시게 되면 몇이 정답? 73이 정답이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내는 방법 중요해요. 근데 지금처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삼각비를 다 준 거니까 항상 그거 가지고 비율 관계 가지고 문제 풀어내는 훈련 많이 하셔야 시간 단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될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공통 과목 해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칠판 정리하고 돌아와서 선택 과목별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